피터 드러크의 삶 얘기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고 경영과 문사천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드러크는 경영은 소셜 펑션이자 리버럴 아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펑션만 얘기하면 우리가 경영을 아는 그대로 경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경영 자체를 인문 예술이다라고 드러크가 주장을 하면서 요즘 그 인문학이 경영계에서 굉장히 그 화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과 문사천리라는 이런 테마가 과거에 있었던 선례를 뒤집어 봤더니 유학에서는 육예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악, 사의, 서수. 예악 이제 이런 쪽은 그 문사철에 가깝고요. 사, 활쏘기, 말타기, 그 다음에 마차 몰기. 이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실제로 자기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에는 7자유학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문법, 수사, 논리, 산수, 기하, 음악, 천문 이런 것을 이제 7자유학문이라고 했는데 드러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폭넓은 학문에 그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터 드러크는 그 신고전파 비엔나 신고전파 중에 한 분인 그 알반 베르크한테서 실제로 그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엔나 고전파 그러면 잘 아시는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인데 이 사람이 1700년대 후반에 이 세 사람이 비엔나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비엔나 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 아놀드 쇤브루크하고 안톤 베베른, 알반 베르크 이 세 사람이 그 비엔나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비엔나 고전학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톤 베베른한테 실제로 그 작곡까지 배웠어요. 그 나는 거의 음악가가 될 뻔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드러크 책 39권 중에는 음악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드러크 책에 나오는 문학가 이름들 찰스 디킨스부터 안소니 트롤로페까지 합하면 거의 한 1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러크의 통찰은 문학에서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크 책이 39권인데 그 중에 재판 찍지 않는 책이 꼭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부서의 노래인데 그 영어로 하면 Song of the Brush입니다. 이 드러크가 일본화를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에도 시대, 가마쿠라 시대 이런 것을 모아서 책으로 내고 설명도 하고 해설도 한 그런 책이 있는데 특히 그 미국과 유럽과 중국과 일본화를 비교하는 그런 아주 탕론입니다. 그리고 이 피터 드러크를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말을 듣느냐 하면 최근 이제 경영의 실제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말을 듣습니다만 제가 1960년대, 70년대 대구 살면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연탄공장 사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한 50년대에는 양조장 사장님. 그런데 지금 보면 80년대에는 이제 섬유공장 사장님요. 어떻게 하면 저 집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부자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양조장 사장님, 연탄공장 사장님, 섬유공장 사장님 다 없어졌거든요. 왜 없어졌느냐? 이익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다음 품질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객이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는 것은 고객 창조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 한마디로 이 피터 드러크가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럼 고객을 창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는 마케팅을 해야 되고 하나는 혁신을 해야 된다. 아주 그 드러크 책을 읽으면 그 옆에 설명이 이제 조금 워디합니다만은 아주 콘크리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컨셉주얼 한글을 드러크가 뭐라 그럴까요? 체계화했다는 차원에서 이 경영의 실제를 공부를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혁신이 없이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고는 쇠퇴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강의 끝에 잠깐 곁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러크가 한 말 중에 가장 의미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몇 시에 해가 뜰 것인가 라는 자연과학의 미래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20년 후에 무엇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이 30년 후에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분명히 하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리에 담아 가실 거는
사회적 기능이자 인문 예술로서의 경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치는요. 정치가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이라는 것은 권력을 민주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은 뭐냐 하면 부를 민주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10번 강의하는 얘기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강의하기보다는 이렇게 음악에서 미술에서 철학에서 경제학에서 이렇게 좀 통합적으로 지금 여기 오신 분은 한두 분 예외 이외에는 그 조직의 제일 위에 있는 분인데 그 조직 제일 위에 있는 분은 그 조직과 그 사회와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무엇을 보는 것이지 나는 무엇 하나밖에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을 할 때 참 답답하죠. 사람이 교양인으로서 살려면 문사철예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에 문사철예를 갖추지 않으면 전공 분야의 노예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